원하는 대로 산다. 제목만 들어도 뭔가 기분 좋아지는 느낌이지요. 이 책의 저자 혼다케는 육아에 전념하며 4년간의 세미 은퇴 생활을 했었대요. 그러다 작가가 되겠다는 비전을 찾았고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1000명 규모의 세미나를 일본 전국에서 개최하고 연수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책은 그가 소원을 이루은 비법을 공개하는 책입니다. 소원 달성법 함께 배워볼까요? 인생은 싱크로니시티의 연속입니다. 싱크로니시티가 뭐냐고요? 공시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의미가 있는 우연의 일치를 말합니다. 신기한 우연인 건데요. 책에서는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생을 바꾸는 사건을 싱크로니시티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 사는 집, 입고 있는 옷 등이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생각지도 못한 우연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면서 입고 있는 조끼가 있는데 잠옷으로 늘 애용하고 있어요. 이걸 어디서 샀는지 생각해보니 몇 년 전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재고 처리하는 가게에서 3,000원을 주고 샀거든요. 사실은 그냥 지나쳤다가 너무 싸서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돌아와서 샀었어요. 사면서도 이렇게 오래 자주 입게 될진 몰랐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우연들이 겹쳐지면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요. 특히 내가 두근거리는 일,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단지 흐름에 맡기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싱크로니시티를 불러일으킬까요? 요 네 가지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1단계, 소원을 명확하게 한다입니다. 우리가 택시를 탔다고 생각해 볼게요. 택시기사가 어디로 갈까요? 하고 물었는데 아무 데나요? 혹은 글쎄요 라고 한다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을까요?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으려면 네가 어디로 갈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꿈을 이루려면 소원이 명확해야 합니다. 나에게 최고의 미래, 최고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일까? 하고 선명하게 그려보는 겁니다. 자,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최고의 내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미래의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곳에 살고 있나요? 그때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그때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누굴까요? 가족과는 또 어떻게 보내고 있죠? 어떤 친구, 동료와 지내고 있을까요? 돈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때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이렇게 이미지로 내 최상의 미래를 떠올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꿈을 지금 결정해 보세요. 결정해야 인생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평행 우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평행 우주 속에는 다양한 내가 존재합니다. 그걸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최고의 미래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평행 우주의 나중에 건강하고 부자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행복한 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걸 이루려면 지금의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떠올려 보세요. 이미 있는 미래가 현재로 흘러들어와서 그걸 잡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한 미래를 향해 의식도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은 앞으로 향하고 있는데 발이 뒤로 갑니다. 그럼 앞으로 가고 싶어도 자꾸 뒤로 가겠죠?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문워크로 인생을 걷고 있는 겁니다. 몸은 미래로 향하지만 의식과 몸은 뒤를 향하는 것이죠. 항상 미래를 보면서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주부가 집에서 애나 봐야지 무슨 사업이야.
아휴, 회사에서도 잘 못 나가는데 무슨 창업을 하겠어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실패한 과거를 투영시켜 별로 두근거리지도 않는 안전한 미래를 만들고 그것을 향해 갑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지금 그 상태 그대로일 겁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을 때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숙명입니다. 자신의 몸이 향하는 방향이 숙명이 되는 거죠. 숙명에서 나오고 싶다면 몸의 방향을 바꾸세요. 꿈을 차례차례 이뤄 나가는 사람은 항상 의식이 최고의 미래로 향해 있습니다. 의식은 항상 미래를 향해 있고 시간은 미래에서 흐른다는 감각으로 삽니다. 2단계, 미래의 시나리오로 살아간다입니다. 만약 인생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다면 과거지도 미래지도 중 어느 것을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미래겠지요? 그러면 안테나도 미래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싫었던 기억, 잘 안 풀렸던 기억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할 때도 왠지 모르게 잘 안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과거의 시나리오로 미래를 그리기 때문입니다. 또 관념이 소원 실현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관념이란 부모에게 물려받은 가치관, 사람의 체험으로 만들어진 고정화된 시각, 사고방식 등입니다. 문화나 사회 관습으로부터 생겨나기도 하죠. 모든 사물은 중립적인데 관념이 개입하면 어린 시절의 두려움을 투영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관념은 사실과는 관계없습니다. 한 여성이 이 작가를 찾아왔다고 해요. 시어머니 간호로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사업을 할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지 않아 마음속에는 시어머니는 분명 나를 싫어하고 있어 라는 관념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냥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하면 시어머니가 분명히 반대할 거야 라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말로 사업 시작을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념은 이런 식으로 현실화됩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관념을 없애고 바꿔버리세요. 이렇게 해서 그곳에 갈 수 있는 지도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몸을 뒤집고 일으켜 세워 걷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분명 앉으면 뒤로 쿵 하고 머리가 떨어질 텐데 계속해서 앉고 또 앉고 결국은 일어섭니다. 한 걸음 떼면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계속 걷죠. 그럴만도 한데 한 번 울고는 그냥 뚝뚝 털고 일어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을 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재미로 가득 찬 눈으로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즐거운 일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입니다. 불안을 떠올리기도 전에 우선 달려가게 됩니다. 이렇다 저렇다 따질 생각에 먼저 행동합니다. 만약 아직 너무 불안하다면 시기가 오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잠시 쉬어가도 됩니다.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다면 가장 최고의 미래를 의식해야 한다고 했었죠? 하루 24시간을 미래의 아주 멋진 나가 된 것처럼 행동해 보세요. 최고의 나라면 어땠을까?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과감하게 계약하지 않았을까? 하고 최고의 자신이 되어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최고의 인생이 들어오는 공간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3단계, 랑데부 포인트를 설정한다. 랑데부 포인트가 뭘까요? 랑데부는 프랑스어로 만남, 예약, 만남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책에서는 꿈을 이루는 미래의 한 부분과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교차하는 운명의 약속 장소를 랑데부 포인트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3년 후에 나만의 작은 서점을 갖고 싶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꿈을 이루려면 적당한 위치에 가게를 소개해줄 부동산, 예쁘게 꾸며줄 인테리어업자, 자금을 빌려줄 은행, 이미 서점을 내는 선배 사장의 조언,
가게에 와주는 손님 등 여러 연결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걸 갖추면 꿈이 실현되는 거죠.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과 무엇이 만나야 할지 떠올려 봅니다. 처음 생각하는 일이라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럴 땐 소원 달성까지 이르는 길에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수단이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조사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 업계에서 먼저 성공한 선배들의 책을 참고할 수도 있고, 멘토가 있다면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소원을 달성하려면 사전 조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원에 이르는 길을 충분히 조사하고 그 길을 이미지로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걸 떠올리면서 나의 랑데부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글로 쓰고 수치화하면서 꿈을 더 또렷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내 머릿속 이미지와 비슷한 사진을 찾아 나만의 보물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보물지도로 머릿속에 시각적으로 강인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이루려면 내 꿈에 대해 당연히 가능하지라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퇴근하면서 집에 가는 게 소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너무 당연하니까요. 내가 이 꿈을 이루는 건 당연하지. 나도 당연히 할 수 있어.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세요. 만약 꿈이 너무 크다면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정도까지 잘게 쪼개보세요. 만약 1년 동안 휴가를 내고 세계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꿈이 있다면 너무 멀게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공원에서 산책해 볼까? 이렇게 당연한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익숙해지면 전철로 30분 정도 걸리는 곳, 기차를 타고 가는 여행, 가까운 해외 등으로 점점 넓혀가는 겁니다. 이 정도라면 가능해 라는 레벨을 점점 올리세요. 내 소원 달성에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필요한 것들이 언제 어떤 형태로 만나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랑데부 포인트입니다. 4단계. 두근거림을 추구하여 차원 상승을 만든다. 랑데부 포인트로 끌어당기는 것을 대략 보았지만 이걸 어떻게 실제로 가져오지 하고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랑데부 포인트로 실현에 필요한 것을 만나기 위해서는 싱크로니시티, 신기한 우연이 필요합니다. 싱크로니시티를 끌어오려면 행동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이때 필요한 게 행동입니다. 작은 행동을 해야 미래의 한 지점과 이어지는 에너지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이 행동이 자석처럼 싱크로니시티를 끌어당기는 거죠. 계속해서 행동한다면 싱크로니시티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어느 순간 차원 상승이 발생합니다. 차원 상승이란 나의 버전업이라 생각하시면 좋아요. 무언가를 계기로 한순간에 인생 전체가 차원이 높은 단계로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승 차원은 이것과 같은 일들이 있을 때 발생하기 쉽다고 하니 참고해보세요. 인생의 이벤트, 운명적인 만남, 일하는 방식의 변화, 무언가의 달성,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의 획득 등이 다른 차원의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차원 상승은 인생의 경치가 엘리베이터를 탄 것처럼 바뀝니다. 차원 상승을 가져다주는 일이나 기회를 차원 상승 엘리베이터라고 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다면 책을 낸 다음에 유명한 유튜브 채널의 손님으로 초대되어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인지도가 높아져서 TV에 출연하게 되고 그걸 계기로 강사에 데뷔하게 되는 등 1회 차원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차원이 상승하면 자신이 사는 세계가 바뀌게 됩니다. 내 분야에서 차원 상승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차원 상승 엘리베이터처럼 보이는데 실은 차원 하강 엘리베이터일 수도 있거든요. 앞에서 두근거리는 일을 하라고 했는데 만약 막힐 듯이 두근거린다면 이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한 흥분을 동반하며 무조건 잘 될 거야 하고 밀어붙이다가 하강으로 작동하는 직통 엘리베이터를 타게 됩니다. 또 얼핏 들었을 때 혹하는 이야기도 주의하세요.
일확천금을 노리면 차원 하강으로 이어집니다. 욕심에 눈이 먼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자신에게 플러스라 해도 누군가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차원이 하강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책에서는 엑스펙터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누구나 반드시 언젠간 만나죠.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하세요. 괴로웠지만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일이 생기기 마련이지. 내가 이걸 이겨낸다면 난 분명히 더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하고 내가 발전하는 계기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차원 하강으로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에 실패해서 커다란 손실을 봤다면 그게 또 투자 지식 부족을 보완할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의 사건에는 반드시 빛도 있고 어둠도 있습니다. 어둠에 직면했다면 꼭 그 뒷판에 있는 빛을 찾아보세요. 찾아낸 빛 앞에 전혀 다른 세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멈춰보세요. 그리고 모든 각도에서 일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리하게 생각하지 말고 눈앞에 처리해야 하는 일을 담담하게 해나가세요. 몇 년 후에 혹은 몇십 년 후에 그 의미를 알게 되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엑스펙터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하고 싶다, 싫다라는 생각은 버리고 상황의 흐름에 몸을 맡겨보세요.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여기는 아닌가 보다라는 신호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인생을 신뢰하면 불안이나 걱정에서 조금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는 데 쏟았던 에너지를 즐겁고 창의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란 게 가끔씩 불안이 올라오곤 합니다. 잘 있다가 갑자기 문득 배우자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 거지? 가족이나 내가 사고를 갑자기 당하면 어떡하지? 하고 끝없는 걱정을 하곤 합니다. 이런 걱정거리의 공통점은 아직 현실로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미래를 멋대로 예상하고 그것도 대부분 안 좋은 방향으로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된다면 느낄지도 모르는 감정을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미리 괴로워하고 미리 슬퍼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리 불안해하는 걸까요? 그건 보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큰일이 갑자기 생기면 너무 괴롭고 슬프잖아요. 그래서 미리 조금씩 불안을 느껴두면 정말 큰일이 생겼을 때 완충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불안은 인간의 생존 본능에서 생겨난 자신을 지키는 시스템이 아닐까요? 이것을 염두에 두면 불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불안을 느낀다면 쓸데없이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나를 방어하는 시스템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나를 방어하는 시스템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나를 방어하는 시스템에 지나지 않는다. 불안을 느끼게 하는 걱정거리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머릿속의 싸움 상대가 실제로는 가상일지도 모릅니다. 이 가상의 상대에게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지도 모르는 상대에게 나를 지킬 필요는 없다고 받아들이면 불안은 사라집니다. 만약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지금 걱정해서 나아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절망에 대한 보험료는 미리 지불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세요.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불안은 필요 없구나. 불안은 필요 없구나. 불안은 필요 없구나. 이것은 나를 방어하는 시스템에 지나지 않는다. 불안이 사라지면 최고의 미래를 손에 넣기 위해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매일 오후는 마음이 두근두근 설레는 일을 하세요. 소원을 이루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이 에너지는 두근두근 설레는 일에서 만들어집니다.
설레는 일을 계속하면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업무 중에도 나만의 두근두근 설레는 일이 분명 있을 거예요. 잠깐 짬을 내서 가족 사진을 본다던가, 머릿속으로 내 보물지도를 떠올려 본다던가, 꽃 한 송이를 사서 꽂아둔거나 하는 일 말이에요.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도록 매일 나를 위해 두근거리는 일로 충전해주세요. 당신은 인생을 안전하게 실패 없이 살아가기 위해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차례차례 이뤄나가기 위해 태어났을까요? 소원 설정으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정한 그 소원이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끄기 전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정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아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